네, 안녕하세요. 다시 더워지고 있어요. 여기가 익산이고, 원래 옛날 이름이 이리였잖아요. 근데 그 이리의 더 옛날 이름이 솜리였다는 거예요, 솜리. 그래서 중앙시장 쪽에 가면은, 입구에 가면 솜리 커피라고 있어요. 여기 솜리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데, 그래서 그냥 뭐 원두 살 때가 마땅치 않고, 그래서 솜리 커피 원두를 사서 여기다 갈아서 먹거든요. 이 세월호, 아무튼 노란 리본은 그냥 계속 이대로 있을 것 같아요. 커피 마실 때마다 보려고 여기다가 했는데, 이게 좀 미세하게 잘 깔려요, 가루가. 그래서 역시 막 사서 갈아서 먹으니까 맛있는데, 제가 이제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, 이 두뇌 사용 설명서 4쇄를 준비하면서 오타도 많이 찾아냈고, 새로 집어넣은 문장도 있고,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사서 보시고 싶은 분은 11월달 넘어서 아니야, 내년에 사세요. 내년에 시중에 나와 있는 3쇄가 한 50권 정도 남았는데, 50권 정도가 다 팔리면 이제 4쇄가 팔리기 시작할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4쇄를 사서 보셔요. 그러니까는 올해 주문하지 말고 내년에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꾸준히 나가긴 하는데, 내년 봄쯤에 그러면 4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교육 얘기가, 밀린신문에서 교육 얘기가 계속 나와요. 어떤 이분이 누구야? 교육의 봄 대표네요. 교육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, 제가 EBS 미래강연큐 패널로 같이 출연했던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인가? 맞네. 교육과 혁신연구소. 이분이 한국 교육하고 잘 되는 선진국 교육의 차이점을 집어넣는 교육과 꺼내는 교육,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과 꺼내는 교육의 차이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이제 교육을 영어로 instruction하고 educ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거든요. 근데 instruct, 뇌 안에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, structure니까 instructure잖아, instruction. 그래서 instruction에서 education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. 이 education을 우리가 draw 이렇게 꺼내다 할 때, E는 밖으로, 그 다음에 due가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edu 하면은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을 영어로 말할 때는 education이라고 하는데,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education이 아니라 instruction이다, instruct 하고 있다, 그런 이야기인데, 이 끄집어낸다라는 게, 원래 instruct라는 건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, education은 원래 커리큘럼이 없어야 돼요.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지성,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지성은 본능하고 막 섞여 있어요. 알곡과 가라지 뿌리가 막 엉켜 있듯이.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, 거기서 아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잡초와 어떤 꽃을 자기가 구분하는 기회를 주는 것, 그런 것이 에듀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. 왜 그렇게 하느냐가 필요하거든요. 동기부여 측면은 뭐 너무 길고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. 최근에
최근에 지금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게 블록체인하고 로봇, 인공지능 뭐 요즘에 계속 등장하죠. 근데 아주 야, 이게 뭐냐면요, 핸드드립 커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를 갈아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는 핸드드립 로봇이 나왔어요. 와,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, 블록체인 포털, 블록체인 코인, 이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,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이 좀 더 깔려야지 가능해요. 보편 통화도 되게 힘들고. 그래서 저번에 왜 비트코인 가라앉기 일주일 전에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. 이거는 다 과도기고, 다시 새로운 블록체인 방식이, 그러니까 3세대까지 가야 될 것 같다. 3세대에서 4세대까지 가야, 비트코인이 뭐 1세대인가 2세대 이렇게 보면은 2단계를 더 가야지 블록체인이 안정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. 지금 계속 막 해킹당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죠. 그랬더니 그때 뭐 블록체인에 엄청 억 단위 이상을 투자했다는 어떤 형이, 아니다, 아직 동력이 있다 막 이렇게 하더니 바로 일주일 뒤에 비트코인이 꺼져버렸죠.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 못한 게 참 아쉬워요. 뭐 누군가는 당해야 하는 거죠. 예전에 제가 탄 스쿨버스가 기차랑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, 맨 뒷좌석에 내 초등학교 동창이 앉아 있었어요. 제가 인성고등학교 1학년 때. 근데 처음에는 철길 위에, 제가 앉은 좌석이 철길 위에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, 스쿨버스가. 그래서 기차가 막 오는 게 보여요. 기차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. 왜냐면 밤이었거든요. 죽는구나, 이러고 있었는데, 그 순간 버스가 좀 앞으로 갔어요. 버스 앞에 트럭이 있었거든요. 이게 제 정규골 서울대 가다는 책에 이 상황을 적었는데, 트럭이 조금 앞으로 간 거죠.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이게 정말 뭐냐면, 이 스쿨버스 기사는 늘 하던 관행이 있잖아요. 관행. 무슨 얘기냐면, 앞에 있는 트럭 후미하고 버스 사이에 보통 차가 아무리 막혀도 1m에서 1.5m 정도의 그 거리를 이렇게 두잖아요. 이렇게 자동차가 막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접촉사고 날까봐 받으면 안 되니까. 그런데 그때 그 버스가 철길에 어떻게 걸쳐 있었냐면, 이거 기동환 원장님이 주시는 이거 선물인데, 철길이, 이게 철길이라고 쳐봐요. 이 신문, 이게 철길이라고 쳐봐요. 버스가 딱 이만큼 걸려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앞에 트럭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이 양반이 좀 감지를 하고, 버스의 길이하고 철길을 좀 더 공간지각 능력이 있었다면은, 또는 위기대처 능력이 있었다면, 앞에 트럭에 버스를 바짝 댔으면은요, 기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분은,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트럭에 버스 앞이 부딪히더라도 거의 딱 10cm만 남기고서 바짝 붙였어야죠.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건데,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뭐였냐면, 이제 이 철길에서 버스가 이렇게 있었고, 제가 여기 가운데 타고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기차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, 이렇게. 근데 이렇게 가더라고요. 부딪히기 거의 한 10초 전? 15초 전?
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. 뒤가 부딪힐 것 같다. 뒤에 그래서 보통 좌석에 5명이 앉아 있잖아요. 그 앞에 2명 하면은 9명이 심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거든요. 그게 확 느껴졌거든요. 근데 제 머릿속에서 상상 속으로 일어나서 뒤돌아서 얘들아 앞으로 나와!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든 거예요. 그 몇 초 동안에. 왜냐면 얘네들이 앞으로 나오면 안 죽을 것 같았거든요. 그 버스가 뒤가 부딪힐 게 뻔해요. 지금 느낌이. 근데 꽝 하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아저씨 우리 어떻게 해요? 막 뒤에서 이랬거든요. 근데 다 선배들이었거든요. 그 선배들이었고 약간 그 불량배들이 보통 보면은 뒤에 이렇게 스쿨버스 뒤에 앉잖아요. 그러니까 좀 반말하기도 애매하고 그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열 문화, 예전에 그 괌인가 어디서 이게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얘기잖아요. 기장하고 부기장이 존댓말을 쓰는 관계 때문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분석을 한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기장의 의견에 부기장이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의견 제시를 못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위기 대처를 못했다 그랬는데, 그 당시에 저도 뒤에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급하게 외칠 만한 그런 지위가 아니었어요. 뒤에는 고3이었고 저는 고1이었고 고3 불량배들이었고,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이 껴 있었던 거죠. 같은 그 그룹에. 그런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, 뭔가 위기가 느껴졌을 때는 외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전쟁 문제, 우리나라 그 전쟁 문제도 그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. 신을 믿는 게 더 유리한가 안 믿는 게 유리한가 해서,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문제인데 믿는 게 더 유리하다.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신을 믿고 잘 살다가 천국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고, 근데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을 안 믿고 뭐 하다가, 이제 기독교 얘긴데 하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저의 경고를, 여러 가지 이제 경고를 한 데 있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, 제 머릿속에는 그때 그 기차가 다가오는 그 10초 동안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빨리 앞으로 오라고 외치고 싶었고,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났을 정도인데 그걸 실행을 못 해버린 거예요, 그 순간에. 그래서 2명이 죽고 제 친구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했죠. 그 뒤에 있는 정확하게 그 두 주석이 두 좌석이 타격을 입었는데, 와, 기차가 버스하고 부딪히니까 무섭더라고요. 버스가 반이 갈라져 버리고요. 바닥이 갈라지고 휘고, 뒤에 그게 이렇게 마치 칼로 썰듯이 뒤에 있는 좌석이 이렇게 정말 일본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. 슉! 뒤가 뻥 뚫려 있어요. 좌석이 다 날아가 버린 거, 뒤가. 그리고 보니까 애들이 막 바닥에 막 쓰러져 있고, 한 애는 기차에 쓸려가 가지고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했고, 그래서 2명이 죽었죠. 그게 인성고등학교 스쿨버스 사건이에요. 그때 그 버스 안에 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기억들하고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거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. 넘어갈게요. 오늘 좀 길어졌는데,
뭐 특별히 할 게 뭐, 자, 노소영 씨도 그 기사들한테 엄청나게 심한 폭언을 하고 갑질을 했다는, 대통령의 딸이라서 그런지 이 그 운전기사의 말이에요. 시내에서 자가용이 차가 막히는 거를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려야만 했고,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는 것에 딱지가 굉장히 많이 날아왔다. 예전에 이거에 관한 게 있었죠. 뭐냐면은 갓길 주행 같은 거 있죠. 왜? 아니면 버스 전용차로 주행. 이게 이제 운전면허를 몇 번 걸리면 없애는 걸로 해서 이제 제대로 됐는데, 처음에는 만약에 벌금만 내는 경우였다 그러면은 그냥 그 돈 내고 뭐 위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벌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연 매출의 5%, 10%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연 매출의 3배 뭐 이 정도 강력해져야 환경을 이제 더 신경 쓰게 되고, 그래서 한번 그 환경 문제가 걸리면 아예 그 회사가 망해버릴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. 외국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. 매출액의 3배 이렇게 걸리기만 하면은,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 이렇게 방류하고 하는 거 걸리기만 하면은 그 연매출액의 3배가 벌금이 돼버리는 거죠. 그 정도 돼야지 지킨다라는 거죠. 안 그러면 돈으로 다 떼어버려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다들 가난해진다, 뭐 이런 빈곤 가구가 많아진다.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요. 이제 정말 무료 급식소 같은 게 생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손해보고 파는 음식, 뭐 한 끼에 1,000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지금 생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굶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. 내년 내후년 금융위기가 또 오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제2의 IMF가 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먹을 게 없어서 생계형 범죄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뭐 최저임금제 이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때가 아니고 어떻게 그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빈곤 계층이, 특히 도시 빈민들이 어떻게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의 문제. 이거 지금부터 신경 쓰고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요즘에 그거 오픈 화장실 있죠, 도시에. 시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상가에 개방형 화장실,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볼 수 있게, 그리고 그 뭐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한데 이거를요, 이게 줄어들고 있대요. 왜냐면 험하게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, 근데 그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개방형 화장실 못 하겠다, 상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후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후퇴하지 말고 청소 요원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개방형 화장실을 공공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, 그 상가
분들한테는 이용요금,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플러스 알파 해서 관리비로 제공을 해주고, 거기를 청소하는 사람들을, 개방형 화장실을 청소하는 뭐 공익근무 요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먹고 싸는 거,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. 먹고 싸는 거 다음이 이제 씻는 거거든요. 씻는 거 하고 입는 거, 씻는 거. 입는 거, 씻는 것도 이제 뭐 공공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에선 자는 것까지 해결되잖아요.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,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긴 한데,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이런 급격히 빈곤해지는 인구가 생길 거라는 걸 미리 대비해서 먹는 거, 싸는 거, 입는 거, 씻는 거, 자는 거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. 다시 노숙자가 많아지는 만큼 범죄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오늘 그만할게요.